반도체 또 일냈다. 이건 예상 못한 상황. 무슨 말일까요?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2025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대비해서 22% 늘었습니다. 야, 이거 상상 못했어요. 왜냐면요, 작년에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작년 6월을 보면 여러분 50.9% 늘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2023년 6월이 28%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기저효과가 있었죠. 기저효과가. 그렇지만 50.4%가 늘었다는 것은 기저효과를 넘어서서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역기저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역기저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요. 2월 달에만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3.0%였지 지금 6월 달에도 1월에서 10일까지만 보더라도 22%가 늘어났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야, 이건 예상 못한 일이야. 미국이 트럼프 관세를 때리면서 미중 간의 갈등도 커지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도 커지고 미국과 전 세계 개발 도상국가의 갈등이 커지면서 수출이 진짜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도체도 당연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지금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에 반도체를 사서 창고에 쟁여놔야 되겠다. 뭐 이런 가수요가 시장을 촉발시켰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수요가 촉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엔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반도체만 또 늘어난 게 아니에요. 성형차도 늘어났어요. 성형차도 8.4%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성형차는 25%의 관세, 성형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성형차가 잘 팔리고 있는 것 사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워요. 석유 제품도 20.5% 떨어졌고요.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43.1%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가전도 마이너스 30%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양대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와 성형차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6월 1일부터 10일까지 5.4%가 늘어난 게 계속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 6월에 적어도 말입니다. 보시면 5.1%가 늘어났는데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아직 더 봐야 된다요. 20일까지도 보고 30일까지도 봐야 되지만 나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의외로 시장에 훈풍을 가져오니까 이게 걱정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수입은 2025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11.5% 늘어났습니다. 이게 조금 불안하죠.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요, 원유 가격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스 가격은 36.0%나 올라갔습니다. 그죠? 반도체도 15.2%가 올라갔고요. 석탄은 그나마 싸지만 에너지 가격이 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유가 마이너스 9.1%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이거보다 심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입의 어떤 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17억 800만 달러. 뭐 엄청난 적자는 아닙니다. 월초치고는요. 월 중간이나 월말로 가면 갈수록 무역수지는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요, 수출이 5.4% 늘어나서 154억 7,500만 달러로 수출했다는 거. 수입은 11.5%가 늘어나서 171억 8,300만 달러를 수출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경제에는요, 어쩌면 호재예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어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 2025년 1월에 18억 2,4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이후로 계속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지난 5월에는 69억 3,8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6월에도 이대로면 흑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경제에 여전히 수출은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게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늘었어요. 2.9%. 미국도 3.9%로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유럽연합은 늘 수 있겠죠. 14.5%. 그런데 베트남은 9.5% 떨어졌어요. 이게 불안한 거죠. 베트남이 떨어진다는 건 베트남이 어쩌면 대한민국 기업의 생산기지거든요. 이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대만은 39.2%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가 TSMC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콩도 46.5%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의 제재 전에 제품을 사서 쌓아두겠다 하는 것이 시장에서 작동이 됐고, 가수요가 많아져서 유럽이나 혹은 대만이나 홍콩 이쪽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지만 6월 중순 6월 말로 가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좀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합니다. 현재까지 대중 수출은요 5월 달에 마이너스 8.4%였거든요. 나쁘죠. 6월 달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대미 수출도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5월 달에 마이너스 8.1%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마 6월 달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전체 시장에서는요 그나마 무역이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6월까지는 버텨줄 수 있지만 과연 7월부터 버텨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철강이나 철강, 알루미늄 50%의 관세를 이기기가 쉽지 않고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는 어쩌면 버틸 수 있다 치더라도 7월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되겠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여전히 진짜 장난 아니죠. 시장은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 살기 위해서 어떤 식이든 발부동을 치고 있다. 그런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출은 실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수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태양이 2개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태양이 되려고 하고 중국도 태양이 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둘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이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의 상황이 좋다고 계속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도 오늘 강조해 드리겠습니다.